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그럼 오늘 부동산 시그널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교통,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신도시나 택지주거 아파트와는 달리 입주와 동시에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 같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거나 분양권을 얻어야 하는데요. 입주권과 분양권 매입은 시세 차익, 세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먼저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 발생하며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택이 완공된 후 사용검사를 끝내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분양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물량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인데요.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평형과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하지만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년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있어서는 좀 변화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입주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입주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을 에 있어서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 자체를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순간부터 준공일까지 그 권리를 입주권이라 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집, 신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고 권리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분양권.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조합원 공급분, 조합원 입주권이 우선 공급한 후에 남은 물량이죠. 남은 물량을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닌 자에게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당첨 시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신 대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공통점은 주택은 아니고요. 신규 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좀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있어서 뭐 표가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양도소득 세율, 자, 두 번째 그리고 주택수 산정 여부, 세 번째 중과,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변경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공통적으로 성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부분 자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은 아닙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이 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에 대한 필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취득세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양도세율. 뒤에서 뒷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보시는 대로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입니다. 1년 이상. 그러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해야지 기본세율로 간다라는 부분 자체를 뒷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또 여기서 지금 보면 장특공제에 대해서 뒷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라는 부분 자체. 그리고 주택수 산정 여부에서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부분 자체나 중과세율에 모두 포함이 되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됐지만 중과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있어서는 포함이 안 되지만 2021년도 양도 부분부터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와 이 부분과 또한 양도세율로 올라가서 1년 이상 보유 시 부분 자체도 2021년도 1월 1일부터 1월 1일 양도 부분부터 변경되는 사항 자체를 뒷페이지에서 좀 상세하게 달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합원 입주권,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 여부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혜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지금 중과 부분 자체와 양도세율 올해까지는 1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합원 입주권의 가장 큰 혜택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 부분 자체를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중과 여부에서 50%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중과가 적용된다라는 부분 자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양도세율 비교를 할 텐데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현행 1년 미만은 40%, 2년 이상부터는 기본세율 6%에서 42%까지의 기본세율로 갑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은 50% 양도세율,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 되었을 때 기본세율 6%에서 42% 간다. 그러나 지난 12, 16 부동산 대책에서 본 주택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동일하게 분양권과 동일하게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동일하게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 이상 됐을 때 기본세율로 가겠다는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올해까지만 상이하고 내년부터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공통적으로 세율이 매겨진다라는 부분 자체를 한 번쯤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보시는 대로 입주권 양도시 과세 구조를 보시게 되면 기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고 양도일 현재 조합원 입주권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입주권 자체가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전체가 비과세되죠. 그러나 9억 이상 부분 자체의 실거래가가 형성이 됐다고 하게 되면 고가주택으로서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가 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까지만 현재 올해는 연 8% 최대 10년이라고 하게 되면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의 부분 자체에 해당 기일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부분 자체를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 자체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로 정리를 할 텐데 사례 1입니다. A라는 분께서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올해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수는 1개입니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럼 사정상 팔아야 돼요, 둘 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부터 팔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매도 순서는 분양권 자체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에 있어서의 어떤 요건만 충족했다고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그리고 분양권을 매도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가든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본 1번 사례의 순서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라도 입주권입니다.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과 그리고 1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택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수는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주택자입니다. 자, 둘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입주권과 주택일 경우에 사정상 둘 다 매도를 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게 되면 어떤 걸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를 했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에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주권을 먼저 매도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매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대로 입주권과 분양권에 보유한 부분 자체에 있어서 매도 시에 순서나 양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본 입주권과 분양권에 있어서의 결론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중과 부분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분양권 부분 자체가 있을 때 다른 주택을 팔 때에는 방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중과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 자체가 없는 부분 자체고요. 다른 물건 자체를 매도를 할 때는 주택수 등으로 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부분 자체를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 자체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양도세율과 그리고 주택수에 대한 포함 부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